이 상품군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뭐 네. 의류, 잡화, 네. 또 스포츠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네, 네. 식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상품군별로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온라인 쇼핑 산업이 한 3년 전부터 오프라인을 능가했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거나 이제 PC로 주문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인데 우리나라가 이미 3년 전부터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능가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능가했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침이나 땀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 산업으로 이제 전가가 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품군 중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뭐 한 2월, 3월은 전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네. 뭐 2주간 자가격리.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 자가격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대형 온라인 산업이 있어요. 그가 이제 20만 명이나 신규 채용을 네. 했었고 우리나라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굉장히 온라인 쇼핑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걸 전부 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네, 네. 어차피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산업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산업으로 식품, 음식 또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화장품이나 외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 있는 구성 항목을 네. 많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것이 계속 지향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가 1위 업체고요. 네. 근데 인프라가 세계 1위입니다. 네.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다 깔려 있고 또 이제 배달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재기가 없었던 거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사재기라든지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네.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있지만 그렇죠. 500m 가다 이제 편의점이 있고 대형 마트 네.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편의점이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 또 꼭 필요한 것은 네. 편의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재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온라인 쇼핑 산업이 식품과 음식, 생활 네. 필수품에 꼭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대폭 능가했다. 대신에 이제 뭐 명품이라든지 비싼 고가 제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온라인에서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그런 고가 제품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심각한 와중에도 네. 2월, 3월, 특히 4월 들어서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명품 소비로 분출되는 무슨 뭐 보복 소비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한 2월, 3월 한 3개월 정도 네. 자가격리 상태에서 네.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기의 생활비 아낀 것을 가지고 평소에 사지 못했던 명품을 사겠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면세품 대국이에요. 네. 면세품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에서 관광을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인천공항 세관에 뭐 한 3조 원의 명품이 묶여 있다. 이걸 좀 뭐 풀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백화점도 명품을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세 제품하고 면세 제품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자가격리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굉장히 보복 심리로 이제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 중국 사람들이 자체도 명품이 있지만 소비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많이 사갔던 이유는 진짜 제품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이 면세품 1위였거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중국과 교류가 원활히 돼야지 여러 가지 면세품이나 고가 제품이 더 판매가 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이 언제부터 좀 급부상했느냐 생각을 좀 해보면 네네. 2015년 메르스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때 네네. 이제 쿠팡도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도 이제는 매출 규모가 한 7조 정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사실. 그리고 물론 영업이익은 좀 줄긴 줄었습니다. 예, 뭐 작년에만 해도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사실 1조 정도가 넘어섰잖아요. 1조 초반대 됐었는데 이번에 한 7천억 정도가 됐으니까 뭐 줄긴 줄어도 그래도 적자는 적자죠. 적자는 적자더라도 그만큼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장이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이제는 이러한 시그널은 사실 메르스 때부터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용 유통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느렸다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더 빨랐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죠. 신세계와 롯데. 네. 이 양대 산맥이 저는 그때부터 움직였다고 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쓱이라는 어떤 쓱. 브랜드를 네.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죠. 네. 롯데 온이라는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온라인 전체를 통괄 해서 하나의 쇼핑몰을 맞습니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옴니 채널 네. 보통 이러죠. 이제 온라인에 가도 살 수 있고 똑같은 물건을 오프라인 가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옴니가 된다. 그래서 옴니 채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 네. 굉장히 하고 있고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이잖아요, 롯데는. 예. 그러면 롯데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롭도 있고, 그다음에 리빙 제품이죠, 이런 헬스앤뷰티 제품. 이런 데 가면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롭도 살 수 있고, 또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데 네. 이게 빅데이터 하나가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동안의 수많은 고객들의 축적된 데이터를 네. 활용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타겟 마케팅이 됩니다. 타겟 마케팅이 되면 뭐가 되냐면 광고가 맞춰서 오죠. 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롯데온의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근데 좀 해보거든요. 롯데온이 오늘 아침에 열었는데 열자마자 불통이 됐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좀 많았다고. 그래서 저도 네. 그 소식을 받고 해봤는데 지금은 되더라고요. 지금 됩니까? 예, 지금은 이제는 되는데 가격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좀 유통 쪽에서 확실히 온라인인지 몰라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할인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롯데온이 좀 전자상거래업을 좀 이끌어가는 부분 물론 쿠팡과의 어떤 라이벌 관계는 있겠지만은 예. 이 정도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업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소비 시장을 확실히 이제 이끌어간다. 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소비 수준이랄까, 소비량이랄까 예. 이런 거 볼 때는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연휴 때문에 예. 상당히 이동도 많아지고 소비 좀 늘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4월 소비 심리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데 조금씩 늘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또 5월에 연휴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치료제는 한 7월 정도에 나오고 백신은 한 올 연말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온다면 예, 그래서 다행인데. 한 1년 정도로 원래 예상했었는데 한 올 연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5월 11일 날 이제 초등학교 또 중3, 고3은 이제 네. 개학을 하기로 했고요. 네. 일단 거리를 좀 두면서도 개학을 시작하기로 했고 그래서 소비는 5월부터는 아주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아까 이제 유통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된 재산,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뭐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딱 보내줘요, 메일로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화장지를 3개월 전에 샀으니까 또 필요할 것이다. 이제 사세요. 이렇게 메일로도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과거에는 온라인 쇼핑을 집에서 PC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네. 그렇지만 지금은 모바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체액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70%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 PC로 하는 건 30%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60대, 70대, 50대 분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구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시작된 게 2000년대부터 닷컴 열풍이 불면서 시작이 되었던데요.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온라인 산업, 그러니까 모바일과 관련된 산업을 연관 짓지 않으면 그 기업을 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세계도 전체 매출의 30%가 지금 온라인 매출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예. 롯데도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기업들은 이제 한 개를 모았고 이제 오늘 출범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비대면 온라인 산업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현대자동차도 온라인이라든지 가상현실 또 음악회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은 온라인과 어떻게 자기의 자사 제품을 연계해서 판매할 것이냐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을 불문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네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 세탁기, 뭐 스마트폰 다 그 온라인을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사람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언택트 소비 시장은 대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 이제는 런칭 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보면은 그게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일단은
너튜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너튜브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특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내에서 쇼를 해도요. 이제 네. 너튜브에 한번 올리면은 그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언택트 소비 시장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 뭐 이슈가 너무 뜨거웠지만은 이제 계속 저유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소비 시장이 어떻게 될까? 왜냐면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암울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요 그럼요. 자체가 없다 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저는 소비 시장 생각하면 저는 계속 유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전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암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게 과연 이게 소비 심리가 또 살아날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계속되기 어렵다는 네, 신호가 네. 저유가에서 지금 네,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미래에서 기름 쓸 일이 없다는 얘기고 네.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 시장에 바로 반영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6월 이제 5월물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네. 또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도 봤지만 온라인은 늘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안 좋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백화점들이 거의 뭐 파산 신청하는 데가 꽤 네네. 많아지겠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업태가 좀 다른 거죠, 하는 방식이. 네, 우리하고. 실제 아마존 출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아마존 지수, 아마존 효과 이런 얘기를 씁니다. 뭐냐면 아마존이 탄생되고 나서 오프라인의 모든 유통망은 아마존 쪽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생태계가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이제 아마존 쪽으로 흘러갔고, 그럼 우리나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한 시장이 독립적으로 갖고 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이제 업종에서 좀 나눠 갖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어떤 그 아마존처럼 말 1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춘추전국 시대로 앞으로 쭉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확실히 유통은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똑같다. 온라인으로 확실히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뭐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미국 같은 데가 지금 아까 경제가 락다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소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수출이 안 될 테니까 결국은 그 심리 자체도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좀 쉽진 않은데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에 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냐 안 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한 4%, 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재선에 떨어지는 거고 실업률을 3% 정도 유지하게 되면 본인이 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엘 가스 업체가 한 9천 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40개가 부도가 났고 1분기에 벌써 한 10개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0만 명이라는 근로자들이 시엘 가스 업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외출을 이제 좀 해서 소비를 좀 지양해라. 소비해도 된다. 뭐 이렇게 두기를 하면서 재개하는 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촉구하고 있고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많은 자가격리된 국가들이 전부 다 외출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은 뭐 외출을 해라. 또 지자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방역이냐 소비와 경제 재개냐를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는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본인의 재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경제 재개 활동을 계속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각 주지사들이 아직은 방역에 더 치중할 때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미국도 마이너스 6%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와 교역을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은 한 90% 공장 가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속된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1.2% 정도로 우리가 좀 가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 성장률 저하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좀 사회적인 격리 좀 풀고 다시 경제 재개를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제약회사는 전부 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도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임상 3상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은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게 분명히 극복은 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 정도에 그것이 나오느냐.
한 예로 이제 우리가 1800년도에 네. 멜드슨이라는 사람이 인구 과잉론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식량 생산보다는 인구가 과잉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식량 생산이 5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멜드스의 인구론이 털렸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도 워낙 전 세계 인구 60억 명이 지금 현재 모던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긴급재난지원금 권혁준 평론가님. 네네. 근데 곧 지출이 될 텐데 네네. 나올 텐데 네네. 어떻게 하면 효과를 가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면은 제로페이 됩니다라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말고 서울시의 긴급재난 지원금 때문에 사실 제로페이랑 연계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나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처럼 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흐르면은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재정 지출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김대중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